최자영 언니 미안합니다. 언니가 치매라니. 우리 도희 죽인 범인이 황기찬 그놈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천벌받았다 했는데 모두 다 내 오해였어요. 미안해 제인아. 이제 내 딸하자. 오늘은 김도희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게 되고 강재인이 다시 정윤희의 집에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윤아 강재인 씨 내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정윤희는 최자영의 치매 소식을 알게 된 뒤 김도윤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엄마 강재인 씨한테 더는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도희 죽인 것도 재인 씨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누나 안 그래도 강재인 씨 회사에서도 표정이 좋지 않아. 어머니 치매 때문에 지금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누나까지 뭘 더 보태려고 그래. 이놈아, 내가 그렇게 속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내쫓은 게 미안해서 그래. 다 황기찬 그놈한테 속은 걸 줄도 모르고. 그런 좋은 사람을 그렇게 내쫓았으니 나는 어디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잘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그런다. 도윤아 강재인 씨 안 그래도 정신없는 건 알겠지만 내가 사과도 하고 줄 게 있으니 자리 좀 마련해줘 부탁할게. 얼마 전 강재인은 최자영의 치매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엄마에게 잘못했다 타박만 하고 한 번도 엄마를 먼저 생각해 준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자신에게 치매를 숨겨왔다는 것은 강재인에게 큰 충격이었죠. 엄마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늘 자신의 걱정밖에 없던 엄마 최자영. 치맛바람에 자식을 과하게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지만 자식마저 죽고 난 뒤 이제 강재인에게 엄마는 하나뿐인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런 엄마가 아팠습니다. 그동안 엄마 편 한 번 들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죠. 내 편은 엄마뿐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엄마 편 한 번 들어주지 못했어요. 최자영이 기억을 잃어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강재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복수고 뭐고 다 놔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유경아 나 그냥 다 포기할까? 엄마가 날 기억해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엄마는 평생 나만 바라보며 헌신했는데 이제 내가 엄마한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닐까?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아왔던 강재인에게 어머니의 치매 진단은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강재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자책감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죠. 특히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만 해왔던 자신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강재인을 잡아주는 건 다름 아닌 정윤희였습니다. 정윤희는 강재인과 최자영을 찾아왔죠. 정윤희의 발걸음에는 망설임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동안 품어왔던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셨어요?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엄마가 아파서 제가 집을 비우기가 어려워서요. 강재인은 정윤희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정윤희를 속이고 김도희의 방에서 살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늘 미안했죠.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깊은 미안함이 묻어나고 있었는데요. 정윤희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미안해요. 어머니 소식은 들었어요. 많이 힘들죠?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오해와 원망을 뒤로하고 강재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도희 씨 어머니께는 늘 죄송한 마음뿐이죠. 강재인의 대답에는 자책감이 가득했는데요. 정윤희의 따뜻한 말에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우리 도희 죽인 거 황기찬 그놈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인자 딸이라며 내쫓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지.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강재인에게 했던 가혹한 말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난 얼마 전에 알았어요. 도윤이랑 오성이 그 자식도 참 너무하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강재인 씨 우리 집에 들인 걸 후회하고 우리 도희한테 미안해하며 그렇게 지냈는데 말이에요. 정윤희의 고백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가족들까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강재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미숙 언니 아니, 재인 씨 어머님은 좀 어떤가요? 생각보다 진행이 빨라요. 아직 저는 알아보시는데 최근 기억은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상태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인 씨 내가 미안해요. 사실 다 내 탓인지도 몰라요. 내가 우리 도희 죽인 최자영. 그 여자 매일같이 원망하며 치매 걸렸다는 소식에 드디어 천벌을 받았구나. 어디 그 여자 딸은 우리 집에 들어와 살지를 않나. 감히 내 딸 죽여놓고 뻔뻔하게 내 얼굴 보며 이랬구나. 원망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내 오해였을 줄이야. 정윤희의 고백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한테도 언니한테도 내가 정말 미안해요. 재인 씨는 황기찬 그놈이 우리 도희 죽인 증거 찾겠다고 같이 힘써주고 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사실인 건데요. 엄마 저렇게 되신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복수에 미쳐서 엄마가 아픈 것도 몰랐어요. 엄마를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저 어떻게 하죠? 이제 저한테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안 남았는데. 강재인은 정윤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강재인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정윤희의 따뜻한 품에서 강재인은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재인 씨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살아요. 도희 방은 아직 그대로예요. 여기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시기 어렵잖아요. 정윤희의 제안에는 진심이 가득했는데요. 강재인과 최자영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염치로 그래요. 그냥 내 말 들어요. 엄마 보느라 지금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요. 치매에는 계속 집에만 있는 것보다 가게도 나오고 사람 많이 만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나한테 약속했었잖아요. 내 딸 해준다고. 보람이도 이모 언제 오냐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정윤희의 말대로 이 집에서는 최자영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민준과 도유경은 새 가게를 열었고 가게에 상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최자영에게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었죠. 강재인은 정윤희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윤희의 눈빛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최자영을 돌보는 것은 오로지 강재인 혼자의 몫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정윤희는 함께 들어주려 했습니다. 강재인의 어깨에는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감과 함께 복수에 대한 부담까지 짊어져 있었는데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윤희는 강재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죠. 아무것도 모른 채 미숙 언니라 부르며 최자영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정윤희에게는 많은 힘이 되었었습니다. 정윤희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치킨집에서 함께 일하며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과 서로를 챙겨주던 마음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최자영의 정체를 알게 되어 강재인과 최자영을 미워하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게 황기찬의 짓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났으니 정윤희는 자신이 최자영과 강재인에게 했던 잘못을 번복하고 싶었습니다. 정윤희의 가슴 속에서는 후회와 미안함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강재인을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강재인은 정윤이의 설득에 못 이겨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강재인 혼자였습니다. 강승우가 강재인을 설득했죠. 누나, 엄마가 그 집에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는 내가 돌볼게. 누나는 계속 누나가 가야 할 길을 가. 황기찬한테 복수해야 하잖아. 강승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최자영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누나 강재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강미란이 자신의 친엄마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강승우에게 엄마는 최자영 하나뿐이었습니다. 특히나 강미란이 정윤이의 치킨집에 찾아가 강재인이 누구인지 폭로했다는 걸 알게 되고는 강미란에게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말았죠. 강승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친어머니라는 혈연관계보다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최자영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 고모가 버린 애를 평생 아빠 사생아로 알고 키웠으니 엄마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부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건 누나 탓도 아니고 전부 나랑 내 친모 아니 고모 때문인 거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주었던 게 다 거짓말이고 가식이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엄마가 기억을 전부 잃기 전에 이제 정말 엄마 자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한테도 그럴 기회는 줘야 하지 않아? 누나, 내 말대로 해줘. 강승우의 고백에는 최자영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누나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재인은 정윤이의 집으로, 강승우는 최자영과 함께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승우야, 너 제정신이야? 네 엄마는 나야. 네가 왜 그 여자랑 살아? 그 여자가 너한테 한 짓 잊었어? 너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최자영에게 복수하려고 정윤이에게 가서 고자질까지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것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강미란의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허무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승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내 엄마는 한 명뿐이에요. 고모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세요. 누나는 뭐를 잘못했다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강미란의 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호성의 말에 용기를 얻어 이제 강승우의 엄마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강미란의 그간 강재인에게 했던 짓들은 악역보다 더했죠. 자기 자식 승우만 위해 오고 조카인 강재인에게는 남보다 모질게 굴더니 결국 친아들 승우에게는 외면당하고 마는데요. 강미란의 가슴속에는 깊은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자책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비밀은 이제 강세리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보, 기찬 씨 대박 사건이야.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안 나가고 버티니까 이런 소식을 알아오지. 지금 강재인이랑 강미란 상무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강승우가 글쎄 강미란 상무님 친자식이라는 거 있지.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흥미진진한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새로운 약점을 발견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오빠네 가족한테 버려놓고 자기는 따로 결혼해서 살았나 봐. 강미란 상무님 전 남편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전 남편은 완전 사기 결혼당했던 거네. 바람 폈다고 난리쳐서 이혼했다더니. 강세리의 분석에는 교활함이 묻어나고 있었는데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세리의 눈빛에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려는 의도가 번뜩이고 있었죠. 강미란은 애 엄마가 감쪽같이 숨기고 결혼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강승우를 YL그룹 회장 자리에 올리려고 자기 조카 강재인까지 배신하고 우리랑 그런 계약서를 썼다니. 이 비밀을 어떻게 써먹어야 좋을까? 강승우랑 강미란 둘 다 YL그룹에서 아웃시켜야 되지 않겠어?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기쁨이 가득했는데요. 새로운 약점을 발견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역력했습니다. 강세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다시 한번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보석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최자영을 대신하여 강승우에게 다시 한번 김도희 살인사건 누명을 씌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강미란을 협박하여 회사에서 내쫓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황기찬과 강세리의 눈빛에는 냉혹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세리는 그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승우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미란 상무님. 아니지 강미란 씨. 당신이 정말 강승우를 생각하는 친엄마라면 당장 회사에서 나가줘야겠어요. YL그룹을 위한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주식 싹 다 내놓으시죠. 그러게 진작에 조카의 손을 잡아주었어야지. 어디 황기찬 같은 거랑 짜고 강재인을 배신했는지. 결국 강미란은 천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들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말았죠. 강미란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란의 가슴 속에서는 깊은 자책감이 밀려오고 있었죠. 모든 걸 잃고서야 강미란은 강재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재인아, 내가 정말 미안했어. 승우한테 내가 평생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이 회사라도 주고 싶었어. 이 회사는 당연히 승우 게 아닌데 전부 다 내 욕심 때문이야. 언니한테도 내가 사과할게. 재인아, 제발 승우 좀 살려줘.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감춰왔던 진심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미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정윤이도 그리고 강미란도 모두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결국 강재인과 같은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미란은 비록 YL그룹 상무 자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DH홀딩스가 남아있죠. 이제 강재인 주변에는 진짜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오해와 갈등으로 얼룩졌던 관계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승우의 친부가 정호성이었다는 것을 비밀에 붙였었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승우 아빠 호성 씨. 당신이 우리 승우 아빠라고. 미안해, 당신 속였어. 승우 전 남편 아들이 아니라 당신 친자식이야. 우리 승우 제발 살려줘. 나 황기찬 그 자식 절대 용서 못해. 강미란의 고백에는 절절한 후회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최자영 대신 아니 진범 황기찬 대신 김도희 뺑소니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된 강승우를 위해 모두가 모였습니다. 강승우와 최근 마음을 나누었던 도유경도 이를 갈았죠. 도유경의 표정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는데요. 강승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기찬 약점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집에 제가 대신 들어갈게요. 황기만이 계속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재결합에 생각 있는 척하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기찬이 쓰고 있는 노트북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도유경의 제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강승우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도유경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강승우가 잡혀가자 도유경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왕의 집. 강재인을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강재인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강재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윤이와 강미란 그리고 도유경까지 모두가 강재인의 편에 서서 황기찬과 강세리에 맞서려 하고 있었죠. 강재인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감동이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차갑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강재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황기찬과 강세리의 악행을 반드시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왕의 집을 찾을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네요. 날씨도 더운데 드라마에서라도 시원한 복수를 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